하고 싶으신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 우선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을 진행하죠.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또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아무나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가 상담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에피소드가 있었다. 혹은 뭐 재밌는 얘기 나누고 싶다. 나는 이 얘기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으시네요. 그런 건 없으세요. 오전에는 그런 거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의 이제 상담적인 경험들. 그래서 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성경적 상담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했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음, 오후반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우리 짧은데, 이게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경적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네. 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음. 그러면서 상담을 한 개도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생활 자체가 이제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어, 네, 뭐 어쨌든 이제 학생부도 이제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네. 이게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음, 아이들에게 뭐 이제 상담자적 입장으로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음,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성경적으로 포커스가 어느 정도 어디에 맞춰졌었어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 아이들이 그 성경적 상담에서의 그 핵심 가치들이 있잖아요. 음, 그게 음, 저한테는 되게 좀 제 자신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좀 귀하고 음, 되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이거를 정말 저에게 체화를 시키고 이러면 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핵심적인 부분을 단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음. 핵심적인 포인트를 딱 잡아서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는데 제가 가려면 이제 아직 이제 길이 멀어서 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그 의미를 저는 성경적 상담에 그 핵심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제 목표기도 하고 앞으로 음, 이제 누구를 만나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음.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오전에도 바로 그런 이제 통찰, 이해,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습을 하면서도 그냥 무작정 실습을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서 실습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실체를 다루게 돼요. 이 원형이거든요. 원형이고 또 구체. 근데 이러한 것이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실체들이에요. 이런 실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실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 배우시겠지만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차트라고 하는데 이 차트 속에 다 이게 주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주제에 따라서 단계별 진행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원이 네개가 있죠. 제일 큰 원, 그다음 원, 그다음. 그리고 이 원을 하나씩 다 띄어내면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런 구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구체가 돼서 요거는 이제 여기로 보면은 영역과 유형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구체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영역과 유형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뭐 개인의 순위, 가정의 합의, 그리고 또 교회의 선악 이런 영역과 유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건 가장 큰 실체를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보여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치잖아요. 바이올린을 치면은 바이올린 음색이 귀에 들어와요. 그냥 노래 속에서도 바이올린 음색이 들어와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럼 피아노 음색이 귀에 들려요. 드럼을 치면 드럼 음색이 들려요. 이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바로 그러한 통찰을 삶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영역을 생각하고 이게 이 사람의 이런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전체가 영역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역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계속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이게 단지 차트가 아니라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 개념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안에 있는 유형을 보는 유형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다 영역과 유형, 또 뭐 이런 영역과 이런 유형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하나씩 짝이 맞아 들어가요. 그럼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해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끝을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감정과 욕구, 그러면 그 안에 또 새로운 실체를 또 보게 돼요. 그 안으로 또 들어가면 소원과 결심이라는 또 새로운 실체를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변화와 결심, 실천과 변화에 대한 실체를 보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마인드와 그리고 그런 개념과 이해를 통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상담을 또 그럴 때 잘 할 수 있는 거죠.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상담을 잘 하는 게 필요하니까. 상담을 잘 해야만 해요. 상담을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냥 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담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상담했어요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잘하는 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잘 봐야 되는. 그래서 병이 나아요. 근데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병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병원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잘 고치고 잘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갖는 게 필수니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시면은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어요. 단순한 그림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커다란 하나의 음, 현미경 같고 또는 망원경 또는 새로운 렌즈 같고 물속에 들어갈 때 물안경 안 쓰고 들어가면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물안경을 딱 쓰고 들어가면은 그 물속이 다 잘 보여요. 신기하죠? 물안경을 쓰고 눈에 물 안 들어가고 눈에 물 들어가면 눈 아파서 눈을 못 뜨는데 근데 눈이 안 아프고 물속에 있는 게 다 잘 보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각각의 실체를 요런 실체를 봤다가 요런 실체를 봤다가 또 이거를 계속 이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건드릴 거냐 어떻게 뭐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굴, 조개 이런 것들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따지 못하면은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해석들을 이제 계속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역 상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데 꼭
책 두 권을 읽어보고 성경 상담을 공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 그다음에 성경적 상담이 중독을 바꾼다. 이 두 권을 읽어보고 내가 이걸 할 만한지 결정해 보시라고.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그 두 권을 읽어보고 아, 요거 괜찮다 하면은 하시고 아, 이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성경 상담을 공부하지 않는 게 이제 정신 건강에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런 실체를 보게 하는 그리고 너무 강력한 그런 거라서 이제 좋지만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성경 딱딱 들이대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잘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접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진도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진도는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 그 이후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1-4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 봤는데 1-4 사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나가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이용선 선교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했던 게 어디에 올려놨나요? 선교사님? 올려놨는데 저도 어디다 올려놓은 거, 두 군데 올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목사님이 그 녹화 파일을 올려놓는 것 같아서 여기는 안 올렸고요. 다른 데였는데, 어디였어요? 세미나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세미나. 어디 때문나요? 전체 강의에서 세미나. 거기서 세미나. 전체 강의 어디 있죠? 오르카트 말고요. 전체 강의 일정. 어디 있죠? 네네네. 거긴가 봐요. 네. 네네네. 네,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함께 보죠. 그래서 개인 순위, 개인 심층, 개인 선악. 우선은 이제 핵심 부분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의 요 부분, 이제 컴퓨터 부셔라, 완전히 끊어라 이런 것보다는 쉽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네요.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건 아는데 어려운 걸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고는 싶은데,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지는 않고 탈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탈출이란 개념이 거기서 떠나는 거잖아요. 인생을 만치고 싶지 않아서 게임 페인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럼 나왔다는 건 연결되는 게 아니죠. 게임 페인 인생에서 좀 줄이고 싶습니다. 게임 페인 인생의 어떤 괴로움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면은 그 게임 페인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끊는 건데, 근데 원하는 건 끊는 거지만, 어, 그걸 원하면서도 바라는 거는 이게 한 번에 끊는 거 말고 쉽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게임 하면서 게임 페인 인생을 탈출하는 거,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이게 요걸 이렇게 알게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이에요. 무슨 문제를 인식하게 하느냐? 지금 잘못된 걸 원하고 있다. 게임을
끊어야만 게임 페인 인생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인식시키는 거. 요게 이 사례에서의 핵심이 되겠어요. 서서히 끊고, 조금씩 끊고, 혹은 이제 가끔씩 또 하고, 이런 걸로는 끊어지지 않는데, 요거를 완전히 끊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평생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개념상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 이래야지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전기가 완전히 절연이 되어야지 전기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지지직하고 흐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지직거리고 또 감전되고 또 소음 생기고 조금이라도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완전 절연이 되면은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소음도 안 나고 또 지직거리는 것도 없고 또 뭐 느껴지는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게 되는 그걸 깨닫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순위 순위는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순위는. 그런 부류를 해결을 하려면 개인의 문제에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심층으로 와야 돼요. 이런 걸 다루려면 유형 자체가 더 깊은 데로 와야 돼요. 개인의 순위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좀 단순한 부분이에요. 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 이런 차트를 썼는데,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 하면, 현재 2급 차트에서 쓰고 있는 거를 3급으로 이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모양만 이 원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 3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요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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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렇게 바꿀 거예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다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요 실체, 요런 양상이 보여지는 요 실체, 문제의 유형, 요거를 의식하게 하려고 통일시켰어요. 이런 건 다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들면서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바꾼 거, 제가 만들었고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뭘 의식할 수 있게 하냐면은, 요게 요런 모양이든 요런 모양이든 보는 어떤 틀에 불과하고, 실제로 보는 거는, 애초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그 삶 자체를 예, 구체로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구체가 가장 완벽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모든 거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다만 요거를 요런 식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계란을 뭐 이렇게 자르든 저렇게 자르든 그거는 계란이잖아요. 삶은 계란 어떻게 자르든 어떤 모양을 했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 심층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전엔 이렇게 네모냈지만 이제 앞으로는 원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미리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런 요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심층 유형에 해당입니다. 심층 유형이라는 게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경험과 사건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신체와 행동에 어려움이 생긴다. 요걸 보여주는 게 심층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심층의 유형이라는 것이 지금 요 표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걸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끊고, 완전히 끊고, 컴퓨터 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중독이 없는 상황, 중독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려갈 수 있을까? 안 해도 돼요. 하면 이제 중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이게 중독인 거예요. 난 그걸 매일 어쨌든 하여튼 해야 돼요. 그래서 평일에 5시 집에 와서 7시에 게임을 매일 하고, 주말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컴키고, 또 컴퓨터, 게임.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 8시간씩. 근데 이제 뭐 매일매일에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안 하는 날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하루 8시간에서 7시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거의 하루에 8시간인지, 예, 근데 거의 매일이라고 했을 때 안 하는 시간, 요걸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미를 갖고 안 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안 할 때 좋은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서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앞으로의 상담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심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심층으로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정을 찾는 여기에서 감정 안 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안 하게 하는 게 목표다. 안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당신이 게임을 못 끊는 거다. 그래서 페인에서 극복을 못 하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게임이든 뭐든 모든 중독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끊어져야지. 다른 중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중독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는 상태가 있어야지 끊임없이 성을 추구하고 그걸 항상 접목하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충동이 계속 올라오고 충동이 없는 상태를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뭐 도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게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심층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감정을 찾는 것이 이제 상담의 방향성이 되는. 그래서 그럴 때 감정을 찾고, 그럴 때 욕구를 찾아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소원을 갖고, 결심을 갖고, 그래서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런 상담 방향성.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뭐 오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질문 없어요? 박은혜 권사님 이해가 되셨어요? 심층으로 본다는 거? 예, 이해가 됐어요. 설명도 이해가 됐는데, 그 심층 부분에서 그 차트에 보면은 이게 떨어지는 그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 뭐 사건 이런 식으로 감정, 신체. 그러면은 거기서 올라가는 거는 이 올라가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올라가는 일단은 이렇게 떨어지, 네. 네,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해석이 돼요. 해석. 올라가게 하는 게 해석이 돼요. 이제 해석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해석은 내려가는 걸 설명하는 것도 해석이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런 거구나.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해하는 거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면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걸 이해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경험과 사건들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체와 행동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 해석하는 거예요. 통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통찰적 해석은 심층 유형에서 나왔어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통찰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도 마찬가지. 이런 신체와 행동이 있지만 이 이유로 감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이해를 위해서. 이해하지 못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단계가 감정 단계로 들어가서 어, 찾아보는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이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나오거든요. 바로 감정과 욕구 단계에서 이해의 내용. 뭘 이해하지 못했는가?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감정과 욕구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설명하려면 일로 넘어가는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그 심층 통찰적 해석에서 그런 악순환에 대한 그 설명만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은혜에 대한 거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화살표 이해 해석하고 방문 해석하라고 감정 반응에서는 이 악순환의 뭐 두려움이라든가 뭐 실제 반응으로 뭐 느끼는 게 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꾸로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변화 형성 이게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단계를 가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지금 이거는 은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 그냥 얘기가 해석만 아니에요. 예, 해석만. 그 사람의 신체는 왜, 그 감정은 왜, 경험은 왜, 이해는 왜, 요거를 이게 여기서 유형에서만 하는 거지, 이 유형이 뭐 소원이다, 이 유형이 욕구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걸 써 넣으시면은 안 되죠. 이런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은혜다, 결심이다, 네. 실천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 유형에서의 이야기. 아, 그러니까 유형에서 심층 거기서만 끝내야지 그거를 방법 적용 막 이런 것까지 가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건 그냥 문제 인식만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자, 그런 이해를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감정과 욕구를 보게 될 거고요. 이제 이 감정과 욕구 단계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죠.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감정과 욕구를, 이제 감정을 특별히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가 하면 14세 나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게임 페인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 게임 페인 인생 탈출을 원하지만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끊고 싶지는 않은, 이런 거보단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를 원하는 탈출, 끊지는 않는. 자, 이 사람이, 아, 이 유형의 문제는 심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심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감정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미움인지, 이게 분노인지, 이게 절망인지, 얘기가 틀려지죠. 각도가 틀려져요. 각도가 틀려진다는 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미움으로 한다면 이게 뭐에 대한 미움,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 절망이면, 두려움이면, 죄책감이면, 수치심이면. 여기서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정확한 방향, 문제 해결의 방향. 그걸 지금 우리가 아까 문제 해결의 방향을 뭘로 하겠냐면은 실천되고 변화돼서 게임을 끊는, 게임을 이제 떨어지고 싶다니까 게임 페인 인생,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 방향은, 게임을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이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은 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게임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할 때 감정이 뭡니까? 게임을 끊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게임을 못 끊는 거죠. 안 할 때 느끼는 그 괴로움 때문에. 안 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게임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할 때 미치겠어요. 하면은 게임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찾는 방향은 게임을 안 할 때의 감정을 찾는 거예요. 게임을 하게 되는 감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미움 때문에 게임을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에 게임을 했어요. 열받아서 게임을 했어요. 혹은 게임을 하면서 두려워요. 게임을 하면서 뭐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런 그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면은 게임을 뭐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아. 게임을 많이 했어. 게임을 하니까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고 나가지도 않고 살도 찌고 두세 시까지 핸드폰 하고 그럼 난 이렇게 하니까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망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상담을 해줘서, 걱정하지 마.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야. 게임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감정은 해결돼도. 편한 마음으로 계속 게임을 하니까 인생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찾아야 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감정을 찾아야지 지금 이 사람이 뭐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감정을 찾으면은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감정을 찾아야만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감정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두려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까요? 게임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게임을 안 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게임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어,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의 의미는 뭐냐면은, 게임을 안 할 때 느낌이 어떠냐 하면은, 게임을 안 하니까 싫어요. 게임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느낌으로 가서 미움이 되는. 그리고 그러면 왜 그 게임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싫은가? 왜 게임을 안 하면 그냥 미칠 것 같은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게임밖에 없네요. 방학 때도 8시간. 그러면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딱 뭐 때문에 게임을 한다라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혼자서 게임을 매일 하고 혼자서 뒹굴면서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그럴 때에 예상될 수 있는 욕구는 여기서의 욕구는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게임 안 하는 건 싫고 그러면 그런 게임을 왜 그렇게 하고 싶은가 하면 그게 재밌으니까. 재미, 즐거움, 자극, 을 계속 얻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3단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은, 그래야 이게 구분이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게 유익에서 내려가는 거랑 헷갈려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되겠어요. 올라가서 내려가야만 미움에서 쾌락으로 갔을 땐 여기다 화살표. 여기다 화살표 없으니까 이건 그냥 통과선이고.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도 돼. 이건 여기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올라갔다 내려가시라.
끝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래면에서 내려갈 때랑 윗면에서 내려갈 때의 차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려가느냐. 이런 차이. 그냥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죠. 그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죠. 여튼, 그렇게 해서, 쾌락, 미움 쾌락. 그래서 개인 신층, 미움 쾌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신층, 미움 쾌락.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음, 한 번에 이 네, 회기를 할 때 여기에 그냥 뭐 정리하고 과제만 주고 이런 걸로는 상담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 해보니까 해석을 해서 여기에 적용적 해석을 하든 관점적 해석을 하든 아니면은 이 회기에 도덕적 해석을 하든 육본적 해석을 하든 어떤 해석을 해주면 여기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상담을 또 해보고 싶다 해서 2회로 넘어가요. 1회에서 2회로 넘어갈 수 있는 해석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문 연습하잖아요. 상담문을 통해서 좋으니까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한테 내가 문제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한 번 상담을 했는데 또 좋은 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럴 수 있구나. 그게 되게 신선한데, 그게 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되게 의미 있는데, 그럼 다음에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많은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삶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적용하면서 하니까 자기도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이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왜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냐? 인자가 그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인자는 그냥 왔냐? 인자도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거다. 아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는 너희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생각을 해봐라. 하니까, 그렇군요. 인자가 자기 영광에,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하니까 이게 눈이 확 떠지면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려고 했으나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인자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니 그 영광을 내가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관점을 딱 바꿔주니까 이게 탁 눈에 들어오는. 되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요나에게. 야, 너는 왜 너의 입장만 생각하냐? 왜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육축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죽이냐?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니까 요나의 생각을 확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에게. 음, 왜 저한테는 양 한 마리도 그냥 주지 않고 그건 너 생각만 하는 거고 이미 내 거가 다 네 거고 아버지로서의 이제 이해를 딱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는 혹은 그래도 큰 아들은 자기 고집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우리는 그게 그런 거군요. 라고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관점적 해석을 잘 해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상담문을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요. 이 사람은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얘기를 해줬는데. 뭐, 게임 중독 상담에 이명선 선교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건 이제 도덕적 해석이었는데, 예를 들면 도덕적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난 그래도 난 뭐 계속 악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야, 참, 이게 참 맞는 말이네. 근데 나도 이런 점이 있는데,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실제 이제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요거를 이렇게 마음을 조명을 해줘서 격려, 권면, 또 훈계, 또 교육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그 다음 단계,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 또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뭐 다음도 그냥 의뢰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석을 꼭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해석을 강조하는 경우가 상담사들의 실패한 사례를 계속 이렇게 점검하면서 계속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요즘에 특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배우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담 해석은 전부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동일하게 이 유형에서 왔어요. 유형의 얘기가 바로 그대로 해석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를 그대로 해석으로 바꿔서 그래서 해석으로 해서 6가지 해석들이 다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어, 적용적 해석도 다 그 속에 무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필수적인 하나님의 분, 중요하고 타인의 분, 예화, 그다음에 유익과 발전에 대한 방법, 선택과 여과에 대한 사례 이렇게 구성해서 적용적 해석이 되는 거니까 유형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순위 유형을 그대로 풀어낸 게 적용적 해석이에요. 관점적 해석은 합의 유형을 그대로 풀어낸 도덕적 해석은 선악 유형. 그러니까 그대로 그거를 말만 잘 바꿔서 풀어내서 이렇게 문장으로, 문단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다 거기서 온 거니까. 전혀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잘 적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과 해석이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유형은 예를 들면 각 단계에서 예를 들어 유형을 할때 첫 번째, 뭐 영역 단계에서 쓰여지고, 유형 단계에서 쓰여지고, 그럼 끝이에요. 유형 단계 다음에 감정 단계니까. 감정 단계에서 들어가면 유형 단계는 더 이상 안 써요. 이제 이거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해석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나왔지만, 해석은 계속 사용될 수 있어요. 적용적 해석을 여기다 또 쓸 수 있고, 관점적 해석을 여기다 또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도 마찬가지. 적용적 해석을, 관점적 해석을,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상황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에서 해석이 나왔지만, 유형은 딱 그때만 쓰이고 끝나지만 해석은 이게 여러 가지로, 여러 단계에서, 여러 과정에서, 여러 주제에서 쓸 수 있다. 그게 차이입니다.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이게 달라요. 쓰는 양식이 다릅니다. 적용적 해석은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적 해석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단조로워서 안 하는 것뿐이지. 6가지를 이렇게 잘 돌려야만,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상담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상담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다음 단계로. 그러자면, 유형을 찾고, 그다음에 유형을 찾고, 감정으로 나아가고, 욕구를 찾고, 또 소원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걸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말하자면 해석을 이런 식으로, 이런 해석을, 저런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적용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결국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안에 있는 이게 조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으로 찍어대잖아요. 정으로 찍어서 이걸 떨어뜨리잖아요. 그걸 미켈란젤로는 그 조소를 할 때 대리석 안에 있는 대리석 안에 있는 만들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천사상을 만든다. 천사를 끄집어낸다. 안에 천사상이 있는 거. 그걸 이렇게 이 정과 끌로 계속 두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낸다. 그 표현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계속 해줘서 이걸 뚫고 그 다음 들어가고 그걸 뚫고 그 다음 들어가고 그걸 뚫고 그 다음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었던 설교 또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거기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원, 투, 쓰리 해석, 뭐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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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방법, 방법.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에게는 이제 6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해석들의 방법으로 요렇게도 설명, 저렇게도 설명.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각각 적용적 해석, 관점적 해석, 또 도덕적 해석, 그다음에 분석적 해석, 음, 극본적 해석, 분석적 해석, 통찰적 해석으로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이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내는 하나씩 하나씩 이 안에서 이제 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상자 안에서 그러면 계속 조명을 해줘야만 하겠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석과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개인 선악, 개인 심층, 미음 쾌락.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해석을 뭐에 지금 두고 있냐면은 심층을 이제 미음으로 가고자 할 때 해석을 해줘야만 하겠어요. 개인의 심층의 문제인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미움으로 갈 때 어떤 감정이냐 게임을 안 하면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잘 이해시키면은 내가 왜 싫어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의미 때문에 싫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가는 게 게임 팬 인생에서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각각의 해석을 생각을 해 봅시다. 적용적 해석부터 관점적, 도덕적, 극본적, 분석적, 통찰적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관점적 해석을 예를 들어 나, 타임, 감정과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낸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점적 해석을 잘 했고 조금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게임을 안 할 때 느낌이 어떠냐 그리고 그걸 왜 찾아야 되느냐 요거를 방금 이렇게 했던 이런 관점적 해석으로 이제 잘 설명하면 되겠어요. 나, 자신. 가장 싫어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어지고자 하는 그것, 언제든지 이게 뭔가 발 하나를 걸치려는 그것, 그래서 문을 못 닫는 거야. 문을 못 닫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혀요.
엘리베이터 왜 문이 안 닫히냐면 발을 내놓고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철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발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떠날 때면 발 내놓고 떠날 때면 발 내놓고. 그러니까 온 그 승객이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발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게임을 끊어야 출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게임을 끊지 못하는 마음을 끊어야만,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게임을 끊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나한테 설명하고, 내 관점에서. 당신은 그것 때문에 이 게임을 못 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게임 끊는 이유는 게임 생각 안 하고, 게임에 대해서 이제 끊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게임을 안 하는 거죠.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늘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줘야만 해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겨워지거든요. 아는 얘기가 또 맨날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극복하고 게임을 안 할 때의 감정을 극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하자면 되게 격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거 극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김유신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탁 술집에 가는 말을 치면서 자기가 탁 결심을 하잖아요. 술집으로 가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적용적 해석도 되네. 계속 예화가 나오니까. 네, 어떤 관점적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생각하면 되겠고, 사탄은, 당신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기 위해서, 어쨌든 게임에 하나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사례 중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게임 방송을 그렇게 보면서, 게임은 안 하는데 게임 방송은 또 봐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게 1-3이었죠. 공부 마치고 30분 동안 게임 방송, 유튜브 게임 관련 영상, 이걸 보면서 30분 동안 보고 1시에 30분 공부를 마치고 30분 동안 계속 1시에 자고, 그리고 게임방 갈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해석의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 더 좋은 해석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해석이든 전부 다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면은 어떤 해석이나 다 상관은 없겠어요. 근데 조금 더 여기에 의미 있는 해석은 통찰적 해석이에요. 통찰적 해석으로. 그래서 당신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설명을 좀 해주면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부족하면 분석적, 극본적, 도덕적, 다른 것들도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를 여러 개를 또 해석을 해서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이해된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박은혜 권사님은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오늘 수업에 대해서. 아, 저는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막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그런 걸 고려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고 계시니까. 네, 그다음, 그래서 네. 그다음에 최현명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이해가 되신 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해석이 안 되면은, 상담이 안 되겠네요. 네, 아무리 네, 자기가 네, 실습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이렇게 간다 그래도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결국은 상담사로서의 그게 참 어렵겠다, 그거를 느끼고, 지금 이 실습할 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음, 실습이 끝나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음, 그래서 실습을,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질질 끌려온 것 같은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음, 또 이렇게 해석법을 이렇게 배우니까, 음, 사건이나, 그 다음에 뭐 나 자신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자꾸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느낄까? 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내 스스로한테 이렇게 방법 제시를 슬슬 이렇게 하니까, 음, 제가 어떤 사건 앞에서 손을 딱 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 그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방법 같은 거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네. 누구를 상담해주기 전에 제 자신이 좋고 또 자녀들을 볼 때도 제가 왜 저럴까? 그렇게 해서 뭐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변화이세요. 우리 학생분 중에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성경적 상담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걸 해석하고 그런 걸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습관화 시키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주 당연한 거. 저절로 박자가 맞춰지고 저절로 음색이 구분이 되고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사로 피상담이 딱 만나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 보이게 돼요. 다 보여요. 왜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는 걸 다 설명해 주게 돼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개가 이상해지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그냥 그런 개가 태어난 게 아니고 이상한 개가 나타난 이유가 다 그 양육자인 그 인간이 어떻게 그 개를 키웠는가에 따라서 개가 그렇게 된 게 너무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잖아요. 설명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에서도 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수치스러워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 이제 잘 풀어주기만 하면은 이제 좋은 상담사가 되는 거죠. 이명선 선교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어렵다. 네, 그렇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 세미나 시간에 그 적용적인 경우는 101 개론이고, 뭐, 그다음에 그 원리는 102, 뭐, 아니죠. 관점적 해석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다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네. 그 과목별 연관성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유형을 만들기까지의 이 과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해석은 유형에서 나왔고, 유형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전부 다 이 전체 과목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잘 이해하면 그런 요소들이 다 이게, 이런 단계에서, 전체 단계에서, 이제 그걸 이제 알아가셔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했는지, 영역을 왜 생각을 했는지, 유형을 왜 6개로 나눴고, 왜 감정을, 욕구를, 소원을, 왜 다 이렇게 했는지, 또 이게 왜 또 이런 식으로 또 다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 과목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다 연결이 돼요. 전부 다, 과목에서.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로, 아, 개인은 101이고요. 합의는 102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연결고, 왜냐면 이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개론도 많고, 원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요 내용을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반대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집어넣고. 그래서 계속 교재를 개편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더 잘 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계속 요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당 하나의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 다의 대응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조명하기 위해서 직장이라는 개념, 사회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원리로부터 역동성부터 방법론부터,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족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목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걸 가지고 다시 또 과목을 만들고, 과목에서 또 이 주제를 만들고, 이걸 계속 선순환해서 이제 총 우리가 30과목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결해서 하면 되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선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뭔가 이제 조화를 찾아내는, 뭐 진주를 찾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명선 집사, 아니 선교사님이 그러셨었거든요. 아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교육의 이런 사회를 받다 보니 유명화시켜서 뭐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거를 외우고 거기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아 이거를 좀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미숙함이 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 부분에 있어서 뭐는 이 해석이고 뭐는 저 해석이고 이게 틀이 이렇게 맞춰서 세팅이 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전반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네, 통찰적 해석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호흡하면서 저는 통찰적 해석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관점적 해석을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또 들으면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이 적용이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이 됐고 그리고 저도 그 학생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는 교인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런 부분을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참 좋은, 정확한 표현이고요. 끝이 없어서 다행인 거죠. 바다에 고기가 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고기는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고기를 꺼낼 수 없어라고 한다면 막막하지만, 바다의 고기는 계속 또 생겨나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계속 먹을 수 있고, 내가 평생 고기 잡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서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지혜와 지식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지혜와 지식과 통찰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고. 다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니까 계속 사모하다 보면 이 시대, 뭐 다음 오는 세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계속 얻을 수가 있겠어요. 다 성경적인 관점 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게 이해를 가지고 또 이거구나 이거구나 창의적으로 이게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드리지만
이렇게 제한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어지면 딱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 길이 맞으면은 1차선이든 2차선이 3차선 상관은 없어요. 엉뚱하게 빠지지 않는 한. 그러면 돌아오게 하죠. 근데 그러지 않는 한은 괜찮은, 1차선이 좋은데 2차선도 괜찮고 3차선도 괜찮고 그런 의미로 해석에 있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상담을 해도 상담부터는 이제 혼자 하는 거지 뭐 옆에서 뭐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바타 조정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지도를 해드리죠. 잘못하는 것도 다 사후에 지도를 하지 사전에 지도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해보시되 잘못된 거는 수정하니까 잘못된 뭐 주제는 고쳐드리되 해석 정도는 좋은 해석이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손종철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네. 저도 배우면 배울수록 참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 1학기, 2학기 배웠던 내용들 지금 올라와 있는 강의 영상이 좀 오래된 내용이고 계속 이제 그 간에 계속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법에 보면은 이제 도덕적 해석이랑 통찰적 해석이 저도 책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안 배웠나? 이 부분에 강의 있었나? 그 부분이 되게 다시 그 내용만 읽어보고 또 그 내용들은 이제 사례 연구법에서 이제 그 상담사님들이 올리신 것들이 도덕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뭐 통찰에서 어떻게 하고 그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해하는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깊은 제가 이해를 하고 더 배움을 알아가려면 그 전에 있던 영상들도 조금 잘 참고해서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업데이트 해가면서 가는 거라 일일이 챙기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들었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제 최신이니까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부분. 이런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 교재를 만들고, 교재를 만든 다음에 강의를 찍고, 그러면 그게 개편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따라오려고 하시면은 이제 하나를 알면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알아차리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배운 거 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따라오면 너무 멀지 않아요. 그렇게 못 쫓아올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어도 여기 이렇게 바뀐 거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들 속에서 이제 각자가 또 변화시킬, 또 발전시킬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오전반과 다른 또 오후반의 내용이었고, 또 오후반 이후에 또 다음에 또 오전반 이제 가니까, 오전이나 오후나 제각각의 진도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가는 거니까, 오전반 잘 참고하셨고,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오후반 기초로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1-5가 되죠. 1-5에 대해서 이제 해볼 테니까, 문제 인식 분야가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새로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1-5는 또 우리 아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 인식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1-5에 대해서 이제 주제, 그 다음에 해석,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을까요? 오늘 수업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통찰로 또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능력적 상담의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이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담사
또 학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